네, 안녕하세요. 댕기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는요, 셀트리온 콘텐츠 사업의 진출, 자전차왕 엄복동 폭망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차왕 엄복동이라고 이제 비가 주연을 했던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이 영화가 제작된 지는 훨씬 오래되었는데 개봉을 못하다가 이번에 개봉을 했었는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포스터 보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진의 엔터 왕국 야망. 네, 주주들은 반신반의. 제가 셀트리온 주주는 아니지만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라고 뭐 상장도 준비하는 것 같던데요. 대표가 배우 이범수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회장과 이범수 대표가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라는 말이 있고요. 서정진 회장이 이범수를 보고 믿고 투자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에서는 어떤 주주분들은 서정진 회장의 엔터를 보는 안목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히 더 걱정이 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원복동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의 첫 자체 제작 배급 영화로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서정지 회장이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은 원복동을 외부 투자 없이 자체 투자금만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했고 배급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제작과 배급을 한 회사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이러한 셀트리온의 제작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영화 시스템은 투자 배급사들이 투자자들을 모아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는 식인데 셀트리온이 전부 다 함으로써 우리 현금 많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은 돈이 아닌 의미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가 잘 되지 않아도 손해는 우리가 본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셀트리온의 주주들을 의미를 할까요? 돈 벌려고 찍은 돈이 아니라면 상장기업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주주들의 입장이죠. 네, 그것 또한 배임일 수 있다. 또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그럴 거면 서 회장 개인 돈을 써야 된다. 그렇죠. 주주 입장은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서 회장의 엔터 안목을 보면 복장이 터져 죽겠다. 서 회장은 부디 바이오에만 전념해 주길 바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항상 이 오너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잘하는 곳, 잘 할 수 있는 곳, 여기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해야지 다른 쪽에 한눈을 팔다 보면은 회사 존폐 위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은 그냥 교훈으로 삼자. 이게 셀트리온 주주들의 또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엄복동 이후에 향후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계획도 있고요. JTBC에서 나의 나라 그리고 SBS에서 베가본드라는 드라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의 나라를 보시면 뭐 장혁 그리고 이제 궁예랑 그 김두한 역을 했었던 김영철 씨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베가본드를 보시면 이승기 수지라는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중 하나를 또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네요. 과연 잘 될지 어떨지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사업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 성장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겠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는 고평가에서 계속해서 고평가로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따라서 시장에 조정이 와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는 생각보다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 주가가 항상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해도 기본적 분석은 항상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가에서 주식을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계좌에 조금씩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직 엔터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위한
확장이라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과연 엔터 사업이 기존 바이오 화장품 사업과 비슷한 사업일까? 대부분은 완전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서정진 회장의 입장에서 한번 이 엔터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와 드라마는 대학로의 연극과 다르게 계속해서 한 번만 찍어 놓으면 계속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뭐 심지어 지금은 뭐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콘텐츠도 지금 뭐 새로운 뭔가 부가가치를 또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찍어 놓으면 계속해서 방송을 틀 수 있고 또 제품을 또 다른 회사에 또 팔 수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 사업도 영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쉽게 말하면 이 복제약이라는 이 사업과 이 콘텐츠,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이 콘텐츠 사업이 내면을 뜯어보면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조금 비슷한 것이 아닐까. 여기서 이 서정진 회장이 이 콘텐츠 사업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바이오 쪽 경쟁력이 있는 사업 확장이 아니라 신규 사업은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쳐도 이 콘텐츠는 바이오와 화장품과 뭔가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혜태제과 경우를 보시면요. 혜태제과가 만약에 제과 쪽에서 조금 더 제과, 음식료와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이미 지나온 얘기지만 음식료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과와 완전히 다른 건설, 혜태건설 그리고 혜태전자 사업을 하다가 외환위기가 오고 부도가 나면서 알짜배기였던 혜태제과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사업은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삼성전자, LG전자만 남고 뭐 혜태전자, 롯데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 등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것은 혜태전자, 롯데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 등 여러 경쟁 업체들을 물리치고 국내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1등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에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사업이라는 게 경쟁도 치열하고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IT 사이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업종은 음식료, 과자, 이런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 예시만 보고 하시는 소리이지 실질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는 상당히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혜태제과가 망하고 롯데제과가 혜태제과가 있던 그 경쟁력을 모두 다 소화를 하면서 2001년, 2002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롯데제과 주식을 보시면 35년 동안 주가가 약 1000배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혜태제과도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건설, 전자사업이 아니라 그 돈을 이 제과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롯데제과처럼 30년, 35년 동안 약 1000배의 주가 상승을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과자 사업을 하던 혜태의 부도는 상당히 의외였다. 의외라기보다는 건설, 전자 등 상당히 경기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도 쪽으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환위기가 와도 과자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히 수요가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셀트리온 실적을 보시면요. 안정적인 비즈니스와 경쟁력으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지금도 3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은 찾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매출액이 2016년, 17년도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주가도 또한 급등을 했었죠. 따라서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보시면요, 이게 이제 매출액이고요. 2017년에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영업 단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와, 뭐 60%, 50%, 40%, 42%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셀트리온이다 하다가 고점에서 왕창 질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의 연평균 성장률은 그래서 30에서 3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과속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실적보다 더 크게 과속을 하면서 위에 밴드 차트를 보시면요, PER이나 PBR 밴드 차트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조정은 셀트리온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정 주가를 찾아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PER이 70 이상 머물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과속을 했을 때는 PER이 100을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0만원인 지금 상태 또한 여전히 비싸다고 할 수 있으면 주가가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을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15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10만원까지 간다면 이 셀트리온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만 유지를 해준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2030년도까지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결론을 내려보면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과 이 엔터와의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공통점은 댕기왕자가 생각할 때는 복제품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신규 사업 진출로 잘된 기업도 많지만 혜태처럼 기업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주들의 걱정이 많을 수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 주가는 적정 가치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은 현재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제2의 롯데제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 영속성이 있는 비즈니스는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것은 이제 후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또한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인데, 과연 롯데제과가 이 동남아 쪽에서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성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인구 5천만에 소득 3만 불을 달성한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간 한국에서,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롯데제과가 과연 앞으로의 30년도 지난 30년만큼의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확실한 답이 나오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고령화 쪽으로 접어들면서 어린 시절 과자를 먹던 그 인구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띈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